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저 이제 병원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의 띠하고는 전혀 다른 되게 역동적인 해가 들어오죠. 말의 해 자체가 역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변화무쌍한 해이기도 해서 질척거리는 어떤 뱀의 어떤 해보다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의 뱀의 특징은 되게 질척거리기도 하고 막 사람의 감정이 교란시키기도 되며 막 업앤다운이 심해지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죠. 그래서 사람하고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되게 끊고 맺음이 정확한 성격보다는 되게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끝맺음이 아니라 대화를 끝내도 끝이 없는 어떤 그런 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말의 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끊고 맺음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중간은 없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런 해일수록 내가 뭔가 운이라던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데, 저 이런 것들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2026년 병원연의 해에는 2025년보다는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내가 바랬던 것들을 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해의 에너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이 있다라고 할 땐 말은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이렇게 구속적인 걸 싫어하고, 그리고 되게 자유스럽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역량을,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한 증폭적인 그런 힘을 표출하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병원연의 해가 불의 해이기도 하죠. 굉장히 금전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위치의 성장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진취적인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만 하고 골똘히 그걸 가지고 계속 기회를 잡아야지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해도 실천을 못 한다면 이 말의 해가 도달이 됐을 땐 그런 것들을 빨리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에너지가 조금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 그리고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패턴은, 자, 이제 동짓달 들어서 음력 10월이 지난 동짓달에 좀 많은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몫인 건데, 자, 이거는 집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2025년에는 좀 약간 차분하고, 그리고 좀 단아한, 좀 단정적인, 그리고 조용한, 그리고 약간 무료된, 그리고 좀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해다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도 역시 그런 것들을 꾸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180도 바뀔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사업가이기도 하고 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막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어떤 화수를 이용한다, 아니면 막 어떤 내 얼굴을 비춰가면서 그런 것들을 수익성을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집안에 어떤 중간이 되는, 딱 이를테면 거실인 거죠. 거실 반경에다가 말의 그림을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를 보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제 그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죠. 그런 통로에다가 말의 그림을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이 말이 되게 자유스럽기는 한데도 자유스러운 영혼에 플러스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죠. 근데 아파트의 통로는 되게 어둡잖아요. 침침하고. 근데 거기에 서치를 켜가지고 조명을 켜둔 상태에서 말의 그림을, 액자를 걸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우리 집이 빛이 좀 안 들어온다, 그리고 그 통로에는 약간 빛도 없고 어둡다라고 할 땐, 자, 이 그림을 이제 거실 쪽에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 이 말은
또 방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안방 안에 아이들 방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혀서 거기다 두는 거는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항상 마른 거실이나 아니면 어떤 현관 근처나 이런 곳에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병오년이라는 해 자체가 불을 일으키고 막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집안에 있어서는 좀 그런 역동적인 힘을 변화를 시킬 땐 아무래도 뭐 커튼의 색깔 아니면은 뭐 가구의 배치 아니면 내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의 어떠한 색깔 변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예전에 풍수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막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던 탓에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무분별한 지식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진실된 어떤 그런 민속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다 보니까 막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지식들로 뭐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운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해가 도달이 됐을 때 그 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띠에 대해서 좀 잘 안다면 거기에 띠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나한테 같이 흡수가 될 때 그러면 나도 거기에 빗대어서 좀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첫 번째로는 어떤 거실의 변화, 어떤 거실의 색깔, 어떠한 패턴.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침구, 뭐 안방에 내가 뭐 침구 세트를 이제 좀 옛날에는 어두운 곳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좀 환한 색깔, 좀 화려한 색깔, 자, 이런 것들로 에너지의 변화를 준다. 자, 이 에너지는 그야말로 니꼴 기라는 거죠. 기. 그 사람의 기운은 내 스스로가 창출시키되 내 스스로의 생각만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막 업앤다운을 이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을 내 스스로가 임의적으로 내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굳이 그거를 다운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야 될 건 집안의 어떠한 변화를 꿈꾸되, 자, 여러 가지 어떤 화려한 색깔보다는 단색의 위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거실에 어떤 꽃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꽃그림을 이번에 바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크기도 크지만 받아들이는 어떤 뭔가를 내가 주는 것보다 기브 앤 테이크 중에 기브보다는 테이크를 더 선호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추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거실에는 뭐 해바라기 꽃이 있고 뭐 파스텔톤의 색깔의 어떤 풍경화가 배치되어 있는 액자가 있다. 자, 그럼 동짓달이 되면 이제 운이 좀 바뀌겠죠? 그러면 그 동짓달에는 자, 큰 태양의 그림을 밖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지구 같은 걸 아니면 큰 액자로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꽃을 좀 빼버리고 이제 큰 태양을 좀 갖다 놓으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또 팁은, 자, 요즘은 본인들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만세력을 깔아가지고 나한테 음양오행이 뭐가 부족하고 뭐 물이 부족하고 나무가 없고 뭐 불이 너무 많고 과다하게 많고 너무 부족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도 여기저기서 들었던 말들이 있겠죠. 아, 나는 물이 많다더라. 나는 불이 많다더라. 자, 불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해는 불이에요, 또. 근데 집안에다가 또 불의 그림을 또 걸어놔요. 자, 그럼 불을 키워서 굉장히 거대한 이제 화마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필요성은 있죠. 내 사주에 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실에 불의 그림을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구보다는 뭐 태양 아니면 뭐 화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액자를 놔두되 뭐 빨간색 그림이 있는 뭐 물의 그림보다 차가운 그림보다 약간 따뜻한 그림의 어떤 것들을 걸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병원연의 특징은 또
내가 남을 구속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구속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압된 어떠한 그런 인테리어는 불가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되게 깔끔해, 그리고 화이트 톤에, 그리고 좀 단조롭고 굉장히 단아한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근데 내년엔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인테리어를 포인트로 그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은 동짓달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내년의 기운이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2025년에 남은 묵은 운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달이 동짓달인데, 그런 동짓달 때는 내 스스로가 운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자녀방, 아니면 뭐 거실, 뭐 주방,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내가 자는 침실 안에는 뭔가 뭐 화분을 갖다 놓는데, 아마 액자를 갖다 놓는데, 방문을 열었을 때 12시 방향에 비춰지는 곳에는 뭐 어떠한 뭐 액자를 두고 이런 것을 두는 거는 아니에요. 침실은 그냥 무조건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지만 내가 기운이 온전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 때 내 기운은 증폭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자는 침실의 어떤 변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팁은, 요즘에 시대가 너무 변화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흔들리고, 아니면 그 자녀들이 뭔가 진취적인 어떤 마인드보다는 되게 고립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이런 고립형의 자녀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안에 있는 어떠한 가구 배치도, 그리고 그 아이가 사용한 어떤 침실의 어떤 그런 색깔, 침구 세트의 어떤 다른 쪽으로의 어떤 변화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침대의 위치예요. 침대의 위치와,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상 하고의 어떤 측면도에 있어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아이가 머리통이 보인다, 아니면 문을 열었을 때 측면의 어떤 각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영상을 보였던 터라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문을 열었을 때 이 머리가, 뒤통수가, 내 눈이 내 자녀의 머리 뒤통수가 보이는 건 그 아이가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자꾸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느 정도는 발전성 있게 키우려면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이 걔의 눈과 마주쳐줄 수 있는 이 각도가 가장 좋은데, 요즘 그런 방에 그 정도의 크기를 자녀한테 방을 주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협소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되고, 책상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정도 책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침대를 놓고 하기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각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최소한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왼쪽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각도를 선호하긴 하되, 그리고 아이가 고립형이라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짐과, 그리고 막 쓸데없이 정말 가지각색의 막 형형색색의 색을 그 아이 방에다가 두는 것이 그 아이를 자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부모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마 2026년도에는 좀 변화를 꿈꾸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인데요. 자, 이제 이 화장실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화장실은 저도 24시간 환풍기를 틀어놔요. 근데 환풍기를 틀어놓는 이유가, 이제 샤워를 하거나 아무래도 물이 계속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환풍기를 끄면 그 물이 계속 있는 채로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서 더 뭐 냄새가 난다고 문을 닫곤 하죠. 근데 또 우리 집은 안방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저쪽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을 닫아야만 하죠. 위치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화장실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계속 말라줘야 되고,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물을 옹달샘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물이 고여버려요. 재물이 고여버리고, 그리고 화장실이 막 깨끗하지 않고 자지부리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돈이, 자질부리한 돈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내가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죠. 아무래도 위치가 현관문 바로 옆이고, 그리고 거의 북쪽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재물이 탄생하고 그쪽에서 재물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어느 정도는 앉아서 되게 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메마름도 또 이게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엔 휴지통들이 없잖아요. 화장실에는 물론 뭐 손을 닦고 휴지로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치워낼 수 있는 부지런함도 필요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 옆에는 자녀 방. 그리고 옛날 집은 모르겠는데 요즘 집들은 화장실 옆에는 전부 자녀방이기 때문에 그 자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음기와 스맥이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180도 다른 패턴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병원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해이고, 그리고 중간은 없기 때문에 줄 땐 주고 받을 땐 확실히 받고, 그리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받으려면 많은 걸 받고, 그리고 많은 걸 밀물과 썰물의 어떠한 이 지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해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와요. 돈도 들어오고 막 사람도 들어오고 한꺼번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활용을 잘해야지, 여기에서의 활용을 못하면 내가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또 많은 양의 금전과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1년 12달 중 안 좋은 달, 좋은 달을 내 운과 그리고 내 띠와 내 생일달에 비교해서 그 1년 후에 오늘 점검을 해보고 우리 집에 맞는 어떠한 풍수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